인도의 지명 첫 번째. 이번 시간부터는 현재 인도에 이입된 지명들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라그흐만 람파구. 라그흐만은 북쪽으로 설산에 접하고 있으며 나라의 산면이 흥령에 닿아 있다. 흥령은 힌두쿠시 산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설산과 흥령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설산, 전라도 옥과의 군명을 설산과지라고 합니다. 설산에 있는 성이 설성입니다. 충청도 음성의 군명을 설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음직의 군명을 설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산음의 군명이 산양으로, 신중 동국 여지스남에서 음과 양은 동일한 의미로 음성은 또한 양성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양성의 군명을 적성이라고 합니다. 이곳 양성 적성이 제왕의 성인 관중의 한성 공내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설산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우리의 지리지 신중 동국 여지스남을 인용합니다. 제주목을 인용합니다. 한라산, 오울에도 눈이 있고 털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중의 한강 너머 산이 영주산인 한라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라산은 흥령인 금강산과 붙어 있었습니다. 흥령, 충청도 진천의 군명을 흑양, 황양, 진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진천의 건치현역을 인용합니다. 신라 때의 흑양군, 흑은 혹, 황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흥령은 황령으로, 황은 관중과 금강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람파국이 한라산과 금강산 접경지역에 있었습니다. 힌두쿠시 산맥의 이름을 한번 분석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힌두쿠시, 힌두는 흰백이니 백두산의 백두, 쿠시는 기시이니 신시 즉 배달 신시 산맥 혹은 신시 배달 산맥이란 순 조선말의 고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백두가 배달이고 박달이고 박달산인 것을 알겠습니다. 간다라국, 건타라국. 간다라국의 큰 도성은 페시아와르라고 합니다. 천조가 있었던 개경 서울의 중심부를 송도 금도 발해라고 했습니다. 간다라란 비단금자의 금도의 발음을 가인두, 건도, 금도우로 간다라 등으로 발음했습니다. 큰 도성인 페시아와르는 파시아, 파초, 발해의 발음이었습니다. 우디야나, 오장나. 우디야나는 스와트, 코이스탄 지방으로 부르고 있다. 오장국은 간다라국에서 정북쪽의 산으로 들어가면 우디야나국에 도착한다고 했다. 이곳을 신증 동국 여지스남 국역본에서 찾아봅시다. 천조가 있었던 간다라국의 정북쪽 산이 바로 오산입니다. 평안도 용광현의 군명을 오산군악 황룡성이라고 합니다. 오산의 지명을 더 찾아봅시다. 충청도 예산의 군명이 오산 후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안의 군명이 son곡 선성으로 예안과 예산은 동일한 지명입니다. 경상도 영일의 군명이 오천 임정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남평의 군명이 오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순창의 군명이 오산 옥천 도실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남의 군명이 옥천 물과라고 합니다. 상기는 오산, 예산, 예안, 오천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평안도 용광의 군명 황룡성이란 안주 천안인 천축국에 있는 안시성으로 전라도 용남은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천왕님이 계셨던 금강산의 일정 지역을 용산,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오산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볼로르, 발루라고. 발치스탄 지방으로 왕오천 축국전에서는 발류를 말한다. 발치스탄의 치는 언덕치로 박언덕이라는 땅이라는 순수한 우리말 한자의 합성어입니다. 소 발률이 토번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토번은 투르판인 토박투로 천조가 있었던 절번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의 근처에 발률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금성, 금산, 진해, 발라, 통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금산의 군명을 진내, 경양, 금계, 진래, 금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 발라와 발로는 동일한 지역으로 천주가 있었던 곳을 발률이라고 했습니다. 탁시라, 달차시라고. 대당세엽기 본문을 인용합니다. 큰 성의 서북쪽으로 의라 발달라 용왕지가 있다. 연못의 둘레는 100여 걸음 정도이고 물이 아주 맑으며 온갖 색의 연꽃이 동시에 피어나 이채로움을 더하고 있다. 이 용은 바로 옛날 가석부 시절에 의라 발달라 나무를 망가뜨린 비구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우제를 모시거나 맑은 날씨를 빌 경우에는 반드시 사문과 함께 이 연못으로 와서 손가락을 튕기며 위로하는데 그러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게 된다고 했다.
주석의 용왕지를 범호 엘라파트라라고 했다. 엘라는 아랄 아래 요이며 파트나란 박토로 이곳이 알땅에 박되었던 곳입니다. 용왕지가 천황님이 기었던 용담이었습니다. 승가 보라고. 주석의 법평가 송운도 이곳을 방문하고 있으며 기록을 남기고 있으나 현재 어느 곳인지 미상이다. 북량의 법성이 번역한 권말에는 이곳에 거대한 탑을 세웠으니 이름하여 보살구신 아호탑이라고 하였다고 했다. 이곳이 바로 북량 지역으로, 북량이란 양주의 북부 지역으로 이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동안 삼국시대에는 이 지역을 양주라 불렀다. 송대 초기의 양주를 소량부로 삼았다. 그 치서의 정토는 감숙성 무의에 있다. 무의, 현청 소대지이며 우회지구의 행정 중심지이다. 송도인 란저우의 북쪽, 감숙성 회랑지대의 동쪽 끝에 있다. 이 회랑지대는 실크로드가 남동에서 북서 방향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무의는 남쪽의 란저우에서 뻗어나온 도로와 지금의 닝샤오이족 자치구에 속한 은천에서 시작된 도로가 만나 실크로드의 주 노선이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였다. 무의에 나오는 은천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밀양의 속현을 인용합니다. 수산현, 부에서 남으로 40리에 있다. 본래 천산부곡인데 고려 때의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현으로 하였고 현종 때의 부에 내속하였다. 은산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은산에 있는 내가 은천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밀양은 상나라가 시작되고 천조가 있었던 천축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근처에 승가보라국이 있었습니다. 오랄시국, 주석의 범호로는 우라라고 하며 지금의 하자르 지방에 해당된다고 했다. 우라란 상계에서 천조가 있었던 오랄 아랄의 요 지역으로 하자란 하의 자리로 이것을 신중동국녀지스나 국역본에서 찾아봅시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은 하주, 화항, 창산, 창성, 하성, 하산, 비자화, 비사벌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 하성이란 이곳이 하나라가 건국된 곳이며 신시계천의 무대 천주에 있었던 샤카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성씨는 창녕 단본으로 송도에서 성씨가 기출되는 것은 성씨 족보의 기본 원칙으로 창녕은 또한 송도인 금도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카시우미로 가슴이라고. 본문의 국주에 의하면 이 나라는 본래 용이 사는 연못이었다고 했습니다. 주석에 이 나라는 북천축국에 속하는데 이 나라가 조금 크다고 했다. 북천축국이란 천축국의 북부지역으로 천축국 안에 북부지역이 북천축국입니다. 천축이란 천안에 있는 나라가 천축이 됩니다. 용이 사는 연못은 용담으로 카슈미르란 카슈는 카시인 개경 개주이고 미르는 우리말 고인 매로 산입니다. 카슈미르는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 백두산이었습니다. 주석을 인용합니다. 반바사라왕이 왕사성에 서울을 정하고 속전을 위하여 중림성사를 짓고 그의 아들 아사세왕도 불교의 외호자가 되어 제1회의 불전을 결집하였다. 그때부터 200년 뒤 서울을 겐지스 강가에 파트너로 옮겨 화자성이라 하였고 뒤에 아스카 왕이 나와 이곳을 근거로 하여 전 인도를 통일하여 크게 불교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중림정사란 죽주에 있는 대나무 숲을 지은 사찰이며 파트나란 관중인 영흥의 박토로 화자성이란 관중의 제왕의 성인 화성이었습니다. 중림철원의 무대 중림은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카시미르 왕석의 서북쪽으로 가면 상림 가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상림이란 상땅에 있는 숲입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은 상주, 상락, 상산, 사랑벌, 귀덕, 사벌, 다라고 합니다. 상주가 한나라의 제국 상땅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굳이 기송의 한성 공내성에 있었던 황제국 하나라를 멸하고 탕왕이 건국한 나라가 상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상림은 개경에 있었습니다. 관중과 개경은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탁샤르 책가구. 탁샤르의 샤르란 송의 의미로 탁성입니다. 본문의 탁사르국은 비파사의 의거에 있고 서쪽으로는 인더스강에 접해 있다고 했습니다. 주석에 사는 또한 사로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비파사하란 사주에 흐른 사하로 사주 사구에 있는 하천이 사하입니다. 동방견문도 카라잔조 중에 그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 고유의 언어를 쓰는데 알아듣기가 매우 어렵다.
이 닷새고리의 마지막에 그 왕국의 도움이 야치라는 매우 크고 훌륭한 도시가 있다. 같은 페이지 주에는 야치 앞쪽, 즉 현지의 곤명이라고 나와 있다. 실제 현지명은 사르조우인 사주인데 여기서는 야치를 사치와 동시에 쓰고 있다. 반치음이 지옷, 이응, 시옷 세 가지로 쓰이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동방견문덕의 야치가 택리지의 압록으로 4차 사주라고도 합니다. 사주와 사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야치를 또한 곤명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곤양의 곤명이 곤명 철성이라고 합니다. 철성은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진화 복조국, 당나라 말로는 한봉이라고 부른다. 이 나라 사람들은 동쪽 나라를 깊이 존경해 왔으며 현장 법사를 가리켜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서왕의 봉국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봉이란 한양을 봉지로 봉선한 것으로 이곳이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 현장 법사가 출발한 곳으로 그래서 봉국 사람이라고 했던 곳입니다. 한양에서 존경하는 동쪽 나라가 바로 천왕님과 천조가 있었던 개경입니다.